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가르쳐 달라는 뜻이죠? 네, 제가 드디어 자연질이 하네요. 저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 저는요 자연질이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가끔 오해를 받는데 제가 인문지리를 먼저 하니까 인문지 쪽을 좋아한다, 무슨 인문지 쪽이 전공이 아닐까 이런 이런 오해를 받는데, 아니요, 저 자연지리 전공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제 이제 인생 경험에서 다른 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지리는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과학 쪽에 이공계 학문을 잠깐 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지리 공부를 제일 많이 하지, 그지? 근데 저의 초년 공부를 떠올리면은 아마 여러분들 다 싫어하는 거 보일걸? 1번 수학, 그 다음에 2번 물리, 그 다음에 3번 화학. 아마 공부 시간을 따지면은 수학, 물리, 화학을 제일 많이 했을 거, 그쵸?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이제 스키마가 이 과학적 사고 쪽에 딱 길들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인문지리가 비과학은 아닌데, 근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최근에 했던 게 뭐였냐, 문화지리였잖아요, 그지? 거기서 뭐 장소성, 장소 정체성, 이거 사실 과학적 사고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오히려 인문지리보다 자연지리가 훨씬 더 편하고 그 다음에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대신에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잘 가르쳐 드릴 건데 자연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문지리는요 증상이 있어. 내가 인문지 약하다는 증상이 있으니까 요걸 고쳐보려고 하거든. 근데 자연지리 쪽은요 아예 그런 자각 증상, 5개념이 있다라는 자각 증상 자체가 없는 거야. 반응이 없지 지금. 그래서 내가 그 작세 조금이라도 한번 느껴보라고 카톡 퀴즈 13회를 제가 그렇게 내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 받아보니까 풍부하고 차이가 굉장히, 괴리감이 분명히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앞으로도 많을 거야. 그래서 당부의 말씀은, 자, 제가 인문지 강의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꺾이는 마음이 중요해요? 아니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요? 제가 요구하는 답안은 꺾이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것 자체가 우리 이제 스키마를 조절하는, 그죠? 계속 스키마를 조절해 가야 돼. 그래서 그게 결국은 발전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네. 그럼 이제 자연지리 들어온 김에 그러면 우리 기억했잖아요. 기억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그럼 기억과 관련해서 스키마 조절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러면 첫 번째, 지구 온난화. 알겠어요? 과연 이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 결론은 안 난 거야. 과연 지금 지구 온난화 중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난 한 1,200년만 보면은 분명히 온난화가 맞아요. 그런데 요게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여론조사 했어요. 그래서 20명은 국민의힘을, 그 다음에 10명은 그럼 민주당에 투표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기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냔 말이야. 아니죠, 그죠? 표본이 너무 적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1,200년 가지고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그 기간을 좀 많이 잡는 거야. 그랬을 때도 결론이 그렇게 나가면 지구온난화 맞겠지만은, 그러나 1,200년 가지고 지금 지구 기온이 뭐 2, 3도 올라갔다고 하면, 그럼 어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지구온난화를 얘기했어. 그럼 사람들이 이제 지구온난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많이 생각하냐면, 보통 사람들 얘기야. 겨울철이 따뜻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보면 요즘에 겨울철 더 춥지 않아요?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더 추워. 그럼 사람들이 그런다. 아니, 온난화라면서 왜 더 추운 거야? 근데 이게 즉히 정상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예를 들면은, 자, 북극이 만약에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북극이 원래 추워. 만약에 춥고, 그 다음에 우리 중위도 지역이 따뜻하잖아. 그럼 이게 기온 차이가 클수록 블러킹이 잘 돼. 알겠어? 소위 그게 이제 제트기류와 관련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북극이 따뜻해잖아요? 그럼 뭐가 발생하냐면 제트기류의 사행이 발생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북극은 따뜻해봤자 북극입니다. 결국 그 차가운 기온이 중위도 쪽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겨울철이 더 추울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키마를 조절해 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했고, 한 김에 한두 개만 더 해보자고.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난류, 따라해 볼래요? 난류가 빙하기를 만든다. 미친 소리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난류가 빙하기를 만든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알아 혹시? 맞아. 똑똑하네.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처음에 반응은 똑같았던 거야. 이런 미친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근데 밀란코비치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잠깐 요거 지워놓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260만 년 전에
어떤 지질학에 있어서 대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북아메리카 대륙하고 그다음에 남미 대륙이 지금 파나마 지역이라 그러잖아. 그럼 지금 거기는 붙어 있는 거잖아. 근데 예전 260만 년 전까지는 북미 대륙하고 남미 대륙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럼 요 사이가 카리브해잖아. 카리브해 물이 따뜻하죠. 그래서 그 따뜻한 물이 이렇게 태평양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붙어버려. 그러면 이 카리브해 따뜻한 물은 일로 가니 못 가니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카리브해 따뜻한 물이 대서양 통해서 북쪽으로 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물을 뭐라 우리가 보통 부르냐면 걸프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죠. 멕시코 반류예요. 근데 결국 그놈이 또 뭐냐면 그대로 북대서양 난류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자, 그렇게 따뜻한 지역이 아니었는데 따뜻한 물이 들어오는 거야. 북대서양 지역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뭐가 들어오냐면 유럽 지역의 강설량. 왜냐하면 따뜻한 물이 들어오니까 대기가 불안해져. 그러면서 결국 강설량이 증가해. 됐죠? 강설량이 증가하면 결국 자 눈의 양이 많아진 거야. 예, 그럼 어떻게 돼? 태양을 이제 하얗기 때문에 태양에 이제 자꾸 반사시켜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알베도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알베도 증가하기 때문에 여름 기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여름이 서늘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시 가서 또 강설량 많아지고 이걸 반복하는 거야,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빙하기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겨울은 따뜻해지고 여름은 서늘해졌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연교차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연교차가 줄어드는 시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그것은 빙하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밀란코비치가 뭐를 만들었냐면 밀란코비치 주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구의 전체 궤도가 연교차가 늘어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연교차가 줄어든 쪽으로 갈 수 있다 이거지. 이게 대략 주기가 한 10만 년 간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밀란코비치가 그거를 발표했을 때는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밀란코비치 당연히 돌아가셨죠, 그죠? 예, 또 억울할 거야, 그죠? 그래서 결국 밀란코비치가 맞았네, 요즘에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얘기한 사람들이 요거를 잘 받아들이려고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받아들일 자세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발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바로 뭐부터 가져왔냐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기후 구분을 제일 기후학에서 마지막에 하잖아. 근데 저는 매도 먼저 맞자. 그래서 기후 구분을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서 기후 구분을 먼저 하면 굉장히 좋은 점, 좋은 효과 좀 이따 다 말씀. 좋은 점이 많아요. 예,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몸매가 스키와 조절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봐, 쾌펜이 이제 대표학자야. 그래서 이 쾌펜이 나오기 이전에도 기후학자들이 있었어. 그래서 지구의 기후를 어떻게 나눴냐면 열대기후, 온대기후, 한대기후 이렇게 나눴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큰 차이 없어요. 그죠? 당연한 거지? 그런데 이제 근대 기후학자가 지구의 기후를 그러면 5개로 구분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쾌펜 시대 와서 뭐가 생기냐면 건조기후하고 냉대기후가 생기는 거야. 됐죠? 대답을 안 하네? 왜 대답 안 해? 빨리 해. 네, 근데 잘 봐. 세계를 5개로 나눴다고 해서 그걸 근대 기후학으로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자, 이 사람들이 요거를 추가해 놓는. 만약에 그걸 단순히 세분화한 거라 그러면 그냥 3개 써도 되잖아. 알겠어요? 구분 기준이 뭔가 달라진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건조기후나 냉대기후로 이 사람들이 정립할 때 뭘 생각했냐면, 자, 첫 번째, 시베리아하고 아프리카를 비교해 본 거야. 주로 이제 쾌펜 등 독일 기후학자들하고 러시아 기후학자들이 이 연구를 많이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쾌펜의 기후급은 외우는 거 아니야. 맥락을 알면 저절로 그게 당연히 맞아요. 그저 절대 외울 필요 없다라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시베리아하고 아프리카하고 비교한 거야. 그래서 자, 식생을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시베리아는 강수량이 한 200에서 300mm밖에 안 돼. 알겠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한 600에서 700mm가 오더라 이거야. 알겠어? 그러면 어느 게 더 식생 발달 유리한 조건이냐면 이거잖아. 근데 여기는요, 자, 시베리아 침엽수림 많죠, 여러분들. 그 정도 팩트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풀밖에 안 자더라 이거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이것이 수분 효율의 개념이야. 알겠어요? 얘는 훨씬 덥죠. 더우면 증발량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야. 상대적으로 여기는 추운 지역이죠. 증발량이 적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결국 얘는 뭘로 들어가? 수변기후로 들어가는 거야. 강수량이 더 적어도. 그 다음에 여기는 건조기후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알겠나? 그래서 쾌페는 자, 여러분들 아마 그 카톡 퀴즈 13에 애 먹었던 이유가 그걸걸?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고쳐야 될 것이 하나 있지, 그지? 그래서 건조기하면 을에 250ml, 500ml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거 어떻게 할래요? 버릴래요? 아니면 계속 고수할래요?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거 아니야? 꺾이셔야 되죠? 버리셔야. 쾌페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한두 페이지 넘기면은 쾌페니 해놓은 구분 기준이 있죠? 거기에 250ml, 500ml 있던가요? 없던가요? 전혀 그런 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거를 지난번에 이 사람을 내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 문화지리하면서 가옥해서 일본 지리학자, 일본 기후학자이기도 합니다. 후쿠이가 이제 그 개념 사람들이 어려워할까봐 사례로 들었어. 딱 근데 그 사례로 든 걸 가지고 어떻게 돼? 거기서 이제 오개념이 시작이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 기후학자들이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해버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자, 수분 효율 개념을 도입했어. 알겠나요? 네. 그래서 근대 기후학으로 들어가는 거라 보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아까 기온이 높을 지역일수록 뭐가 많다라는 거야. 증발량이 많아. 그러면 더 많은 강수를 요구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추운 지역이면 강수가 200ml가 와도 수변기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운 지역은,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얘기했니? 그러니까 추운 지역은 강수가 적게 와도 수변기후가 될 수 있지만 더운 지역은 더 많은 비가 와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 수변기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나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무조건 250, 500 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애들 가르치잖아. 분명히 한두 반에 똑똑한 애 한두 명은 있거든? 선생님 건조기후 250, 500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이상해요. 남극은요 강수량 굉장히 적던데요. 근데 왜 남극 보고 건조기후를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지.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 분명히 이럴 거야. 얘야 남극은 기온이 낮아서 증발량이 적잖아. 그래서 건조기후 아니야. 근데 벌써 그 설명에 모순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수분 효율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만 더 얘기하면 아까 시베리아하고 아프리카 비교했잖아. 그럼 이제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가 강수가 더 많냐면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보다 2배 이상 많거든. 근데 사실 우리가 더 물 부족이라고 난리를 부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주로 겨울철에 내리죠. 그러니까 증발이 천천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내리니까 아무래도 증발량이 더 많아. 그러니까 수분 효율 면에서 어디가 더 좋은 거예요? 이탈리아가 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 자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확인해 볼까 하나? 네, 그래서 퀴즈 그러면 퀴즈. 자, 1월 달에 아주 영하 10도야. 그래서 한겨울 맑은 날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다. 나 이거 스페링 할다. 그 다음에 장마철이야. 여름철.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언제가 더 빨래가 잘 마를까요? 한겨울? 장마철. 스키마 조절 안 됐네. 큰일 났네. 언제가 지금 기온이 높아? 이쪽 기온이 높죠. 그죠? 이거 아니지. 오는 거야. 빨래가. 알겠어요? 실내를 기준으로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빨래가 오는 거야. 이때가 더 잘 마르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거 경험해 봐야 되는데 나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대들다가 언걸레로 한번 맞아봤거든. 그래서 겨울철에는 증발이 안 되고 어는구나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내 말 알겠나요? 네, 그래서 그런 스키마 조절이 잘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됐나요? 네, 그래서 기후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주의 전체에 대한 수업 안내를 좀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8주가 목표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인문지도 한 주 정도 더 했죠, 그죠? 그래서 한 9주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후학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생고등학까지 당연히 해드릴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형학하고 그 다음에 요거 선생님 지도학이나 지하에서 안 해주시나 이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 얘는 자연지 쪽에 좀 더 가까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인문지리가 아마 배점이 총 34점인가 그랬을 거야. 그러면 자연지리가 여기 6점이죠. 26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 순서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네, 됐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작년보다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작년보다 카톡 퀴즈 답안 오는 게요 조금 적더라고. 그 다음 참여도도 조금 낮은 것 같아. 좀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여러분들은 카톡 퀴즈 하고 있죠. 강제로.
도움 됩니까? 안 됩니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수강 명단까지는 사실 알고 있어요. 누가 수강한지까지는 아는데 내가 여러분이 연락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연락처는 전혀 몰라. 알겠어요? 그래서 카톡 기술 줄 방법이 없으니까 연락 이 번호. 그래서 잠깐 멈춰놔도 되죠? 자, 1초 됐지? 네, 그러면은 다 썼습니다. 넘어갈까? 네, 그러면은 기후학과 관련해서 그럼 기후학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개, 6개 정도로 나눴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홀수 번호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홀수만 하면 안 돼. 알겠어요? 홀수 번호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제가 기후 구분을 먼저 할게요. 근데 거의 모든 책이 다 기후 구분이 뒤로 가 있어. 근데 앞에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하잖아. 그럼 그 뒤에서 배울 것들이요 미리 절반 정도는 공부해. 기후 구분해도요 뭐 우리 공부하게 되냐면 대기 대순환이나 뭐 엘니뇨 이런 거 제가 다 여기서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또 5개념의 재정립 기회잖아,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만 추가하면 이거 위치 감각이에요. 이거 길러져요. 자, 우리가 꼭 지리학이 위치만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공부들 보면 너무 위치 감각 그런 거에 소홀히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자,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 내가 주제 3개만 얘기해 볼게. 지형학 열심히 하더라고. 도시지리 열심히 하더라고. 경제지리 열심히 하죠. 근데 얘네들은 위치 감각하고는 좀 괴리가 있어. 그쵸? 근데 결국 아니 지리전공단데 지리맹이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죠, 그쵸? 근데 우리 기후 구분을 먼저 하면 요게 해결이 돼요. 요거 관련되는 거 얘기를 들으면 문화지리, 그러니까 장소감 이런 거 말고 문화 지역지리 파트 있죠. 예, 그래서 지역지리 공부하면은 당연히 위치 감각 향상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기후 공부해도 되고. 그래서 인문지리에서는 사실은 인구 파트는 이게 관련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들은 분포와 관련된 것들이잖아. 우리가 지리학의 학습 주제에서 분포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그러면은 결국 위치 감각은 이걸 통해서 길러지는 거니까 기후 구분은 동시에 기후 분포도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하는 게 낫겠다라고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학습 순서 결정하는데 제가 많이 고민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 첫 번째 기후 구분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기권의 특성과 그다음에 기후. 그래서 제가요 오늘 요거야 기후학 파트에서 제가 개론설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지리에 비해서 자연지리 쪽은요 솔직히 제가 개론설 강조하는 쪽은 아니야.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야 얘들아 개론설 안 봐도 돼. 나 거의 자신 있거든. 그냥 수업만 열심히 따라. 근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지 자연지리 쪽에 맥라이트는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거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영학 교수님이시지만, 이광률 교수님이 작년에 기후학 책을 하나 내셨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기 편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몇 개를 들고 왔는데, 요 책이에요. 알기 쉬운 대기과학이라 그래서 이게 한국기상학회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이게, 뭐랄까, 진짜 읽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책값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 한번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게 책값 아깝다 그러면 혹시 동생들 이과생들 없어? 그래서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과서 있죠. 네, 그래서 다 볼 필요 없어요. 지구과학 교과서 두 권이잖아. 지구과학 1, 2잖아. 각각 3분의 1씩만 보면 돼. 그래서 3분의 2는 우리하고 천체 이런 거 우리랑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죽었다 깨어도 안 나오니까. 그거는 제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후하고 해양 파트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나요? 네. 그리고 점점점 중요해지는 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야. 기후변화. 그래서 우리가 선점해야 됩니다. 개정교육 과정에서 우리 기후와 관련된 과목 하나 만들어냈지, 그지? 그래서 서울대 박정재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굉장히 잘 썼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기도 편한 책입니다. 그리고 시간 별로 안 걸리거든?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사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가볍게 그러면은 제가 모두 소개했어요. 개론서들도. 그래서 왜 여기서 얘기하냐면 얘는 사실 지리 쪽보다는 뭐에 더 가까워. 그러니까 이건 뭐가 제일 잘 돼 있냐면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과서가 제일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소개했던 알기 쉬운 대기과학 있죠. 그거 보셔도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는 얘가 4문제 나왔거든. 근데 그 이후로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요즘 기후변화 많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아무래도 또 출제 가능성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여기가 이제 공부 시간이 많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후 요인입니다.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들 기후 요인을 가르쳐요, 당연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기후 분포가 나타난 이유는 뭐냐, 그럼 기후 요인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지적 기후이라 그래서 뭐 위도나 수육 분포, 지적 위치 저런 거 위주로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올해도 시험에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엘니뇨 현상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또 올해도 출제가 된 게 뭐 나왔니? 우리 코리올리 전향력하고 그 다음에 헤들리수란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보다는 2배 정도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보통 기후 요소가 먼저 나와 있어, 대부분의 책. 이것도 내가 순서를 바꿔놓은 거야. 근데 이거를 먼저 하면 어차피 이거 공부할 때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어지게 되겠지, 진도가.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기후 요인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공부 순서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홀수 번호가 더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거, 그 다음으로 얘는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야. 알겠어요? 얘 공부하는데 뭐 많아야 2시간. 근데 얘는 몇 시간 필요할까? 아무리 적어도 6, 7시간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기호서가 좀 시간이 덜 걸릴 거고. 됐나?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매년 기후변화 문제를 한 문제 이상은 계속 출제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트는 시간은 많이 안 걸려. 2, 3시간 정도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됐나? 네. 사실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데 또 이거 안 해주면은 선생님 이거 안 해주시나요? 그래서 한국의 기후도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또 한국지리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생길 테니까. 됐나? 네. 근데 옛날에 예전보다 우리 한국지리 교과는 바뀐 거에선 자연지 파트가 거의 살짝 발만 담그고 넘어간 그런 거야.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은 우리 기후학에서 공부할 내용들 다 언급을 했네요. 됐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재 첫 번째 펴시고 앞부분에 보면 여기 이제 총 기출문제 몇 문제인지 제가 리스트 해드렸죠. 네, 60문제가 넘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각 이제 주제별로 제가 구조도 해드렸어. 그죠? 근데 구조도는 뭐 한꺼번에 할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도 나가는 데 따라서 중간중에 필요하면 제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후 구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됩니까? 자, 그러면 기후 구분 보통 쾌펜의 기후 구분. 우리가 이거 공부하면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좀 태클 거신 교수님들 있어요. 아직도 쾌펜 인문지 쪽에서 아직도 쾌펜이네요. 근데요, 쾌펜을 등가하는 기후학자가 아직 안 나왔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뭐랄까 어때 기후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나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페이지에 뭐가 다 있냐면 기후 구분 방법인데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가 경험적 기후 방법, 그 다음에 하나가 성인적 기후 방법이야. 오케이? 네, 근데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자, 경험적 기후 구분 방법은 대충 여기가 뭐 기온이 어느 정도 되고 강성이 얼마니까 무슨 기후, 사실 이렇게 나는 게 아니야. 경험적 기후 구분은요, 그 기준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다는 뜻이지 결코 비논리적이란 뜻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충 여기는 무슨 기후 이런 뜻 아니다. 내 말이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경험적 기후 구분도 뭐예요? 얘도 논리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얘도 논리야. 알겠나요? 다만 기분이래. 기후 구분, 두 개가 합쳐졌네. 기후 구분 기준을 경험적으로 정한 거야. 예를 들면 온대 기후 기준이 최하늘 마이너스 3도잖아. 그걸 경험적으로 한 거야. 왜 하필 마이너스 3도로 정했을까? 그게 대략 겨울철 땅이 어느 온도하고 비슷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대기후 기준을요 10도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왜 그래요? 대체 고기까지 10도가 안 되면 나무가 자라기 좀 어렵더라. 그래서 그건 쾌펜이 만든 것도 아니야. 수판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수목 한계선이라고 해서 정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논리적인 거야. 예, 근데 이제 문제점 뭐냐면 하나의 어떤 결과가 나와. 근데 그 하나의 결과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가 조금 곤란할 때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야. 어떤 기후 분포들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성인적 구분이 편해요. 근데 이 성인적 구분의 문제점은, 자, 장점 뭐냐면 완전 단순한 논리야.
사실 굉장히 이게 더 편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통해서 정확한 기후적 구분이 쉽지가 않아. 알겠어요? 그 다음에 경험적 기후 구분만큼 분포 차이가 뚜렷하게 안 나타날 수도 있어. 그리고 실제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돼? 그 패턴이 조금 비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지. 그죠? 좀 심하게 말하면은 교조적일 수 있다라는 거야. 알았나요? 네. 그래서 두 개, 경험적 구분하고 성인적 구분을 일단 비교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자, 부탁드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애들을 지도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떤 방식을 먼저 쓰면 되냐면, 경험적 구분이다, 성인적 구분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인적 구분의 방식을 가지고 쏘면서 아이들을 이 기후 구분이 그렇게 어려워. 애들이 왜냐 고등학생 여러분들도 그랬을걸. 고등학교 때 쾌펜만 하기 싫었지. 선생님 세계지인 좋은데요, 저 쾌펜만 싫어 이런 애들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잘 설득을 해야 되잖아. 도대체 기후 구분, 자 고등학교 수준에서 쾌펜의 기후 구분 몇 가지 정도 가르치냐면 14가지 정도 가르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해야 되는 좀 이따 알겠지만 26가지 해야 되거든. 그럼 애들 하기 싫어할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너네들 얘들아 14가지 이렇게 하지 말고 세계의 기후는 4가지 있어. 이렇게 꼬시면 되잖아. 4가지 할래요? 14가지 할래요? 4가지 하는 게 훨씬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의적 기후 구분을 요거로 활용하는 거야. 알겠나요? 하나도 없죠. 내가 지금 바로 방식을 알려줘도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후 구분을 먼저 하잖아.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 2차 도움도 되죠. 기후 나오면 그치? 2차 방법도 되는 거고 아이들 지도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식을 한번 활용해 봐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자 이거야. 성의적 기후 구분이야. 그러면 성의적 기후 구분은 결국은 기후는 뭐가 결정하는 거라고 보냐면 기압대나 전선이나 알겠어요? 네, 기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보는 거야. 그러면은 세 개의 기단 또는 기압대 이런 것들은 몇 개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냐면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지구가 자전하죠. 그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요거의 결과물이 기압대야. 알겠어요? 자전하지 않으면 기압대는 사실 2개밖에 안 생겨. 근데 자전하기 때문에 기압대가 쓰지 말고 뒤에 어차피 다 있다. 그러면 이게 4개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결국 자 지구가 공전하지. 사실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 아니라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 상태로 공전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기압대 이동이 발생하는 거야. 공전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압대 이동을 보통 태양의 회귀란 말 쓰는 거야. 알았나요? 네. 그러면은 간단해. 그래서 지구의 결국 기압대 4개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구를 그려놔. 그러면은 여기야. 얘는 어떻게 돼? 항상 덥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보통 열대, 저기압대 또는 적도 저압대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이미.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극고압대라고 하는 거잖아. 됐나?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기압대가 2개가 더 생겼어.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아열대, 고압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위도 5, 60도대입니다. 여기는 고위도 저압대 또는 이따 다시 얘기하자 한대 전선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나요? 이해됩니까? 네, 그럼 결국 지구의 그 4개야. 알겠어요? 더운 기후 나타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건조 기후 나타나는 거야. 이런데 보통 서한의 악성 기후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한대 기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구의 기후는 몇 가지가 생기는 거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4가지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공전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압대 이동이 발생하잖아. 그럼 여기 중간 지점, 요 A 지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름철에는 이거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기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그러면은 아열대고압대가 내려오겠지. 그지? 그러면은 건기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각각 여기 4개 기압대 사이에 3개의 기후대가 더 생기죠. 그럼 그런 기후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양쪽 기압대 영향을 받는 기후야.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점이기후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지구의 기후는 4개의 중심 기후하고 3개의 점이기후로 구성돼. 이렇게 가르치면 어때요? 반응이 없네? 훨씬 더 잘 먹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것만 하면 돼. 어차피 시험도 그 중심을 원래 내는 거란 말이야. 구체적인 어떤 기후 구분을 얘기하기 전에. 내 말 알겠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적 기후 구분을 공부를 하는 건데요. 성인적 기후 구분이 이게 무용한 건 아니다라는 거 절대로. 내 말 알겠죠?
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올까? 네, 그래서 자, 요게 뭐 성의적 기후구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기후구분의 역사야. 그래서 최초의 기후구분 그리스 시대에도 이미 있어. 지구가 이미 그리스 시대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첫 번째, 야, 이 사람 진짜 천재다. 안 나온 데가 없어,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한 방식, 또 에우독소스라고 해서 이 사람 또 수학자의 겸 천문학자, 이 사람이 한 방식. 그 다음에 스트라본이 한 방식이 있는 거야. 오케이? 시험지에서 이거의 차이를 물어보면 그 교수님 좀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지?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는 거야. 자, 그래서 수판입니다. 이 사람 보니까 1847년생이네, 그지? 근대 사람이라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 거를 쾌펜이 많이 차용을 한 거야. 그래서 앞에 거는 뭐냐면 위도 가지고 여기까지 그럼 열대, 그 다음 위도 여기는 온대 이런 식으로 나눈 거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실제 기후니까 기온을 가지고 해보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수판이 뭘 한 거야? 현실성이 없는 수리기후대의 기후 요소를 고려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 열대하고 온대의 경계를 얼마 잡았냐? 한 20도. 쾌페는 18도로 잡았잖아, 그죠? 그 정도는 차이가 있네. 그 다음에 온대와 한대 경계를 10도. 근데 이거는 쾌펜이 그대로 쓰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수판이 결국 기온의 개념을 가져왔어. 근데 쾌펜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보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더라 이거지. 그래서 쾌펜은 기후를 5개로 한 거야. 그래서 쾌펜은 자, 여기다 뭘 추가한 거예요? 강수 개념을 도입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자, 쾌펜의 경우에는 자, 수판을 차용을 했어. 그럼 일단은 쾌펜이 기후대를 5개로 냈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 쾌펜은 뭘 가져왔냐면은 첫 번째 기온 고려했죠. 그 다음에 건조기후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강수해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똑같은 강수라고 했을 때 기온 높은 지역이 증발량이 더 많다라는 거잖아. 그 말은 뭐냐면 수분 효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그 비는 여름에 오느냐 겨울에 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느 게 더 수분 효율이 좋은 거예요? 겨울에 올수록. 그래서 강수의 계절 패턴이죠. 3가지. 강수의 계절 패턴. 이걸 가지고 쾌펜의 기후구분이 정립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큰 어려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쾌펜은 최초로 수분 효율 개념을 기후 구분에다가 적용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또 열심히 쓰네요. 여러분 이거 안 써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거 쓸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게 왜 나온 건지 알겠지, 그지? 같은 기온, 같은 강수량이라도 기후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왜냐하면 A 쪽은 여름에 많이 오고, A라고 하면 또 괜히 A기로 헷갈리겠다, 그지? 가 쪽은 여름에 많이 오고, 나 쪽은 겨울에 많이 올 수 있으니까. 됐나? 네, 한 김에 이게 쾌펜이 되게 잘한 거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데, 근데 쾌펜의 실수도 있어. 뒤에 가서 이제 하나하나씩 언급할 건데요.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쾌펜의 실수. 자, 쾌펜의 기후분을 적용했을 때 좀 애매한 적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왜 그러냐면 쾌펜이 동안 기후, 그러니까 대륙 동안 기후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무리수가 따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대기후가요. 한대기후가 실제 연교차가 매우 작은 한대기후도 있어. 일반적으로 한대기후 연교차 큰데 그거를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야. 쾌펜은 남미를 간 적이 없었거든. 한대기후인데도요 해양성 기후가 있어요. 그래서 연교차가 남미 최남단 지역 가면 연교차가 5도 정도밖에 안 돼. 이런 건 전혀 생각 못한 거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산 기후를 고려하지 못했어. 여기 보통 쾌펜은 3대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뒤학자가 이게 고쳐주죠, 그죠? 미국 학자인데 트레아사라는 사람이 그거를 고쳐서 이제 제시를 해준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 그러면 일단은 성의적 기후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았을 거야. 그래서 그 첫 번째 거 그럼 누구냐면, 쾌펜보다 더 늦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판의 기후도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딱 지금도 쓰고 있는 거는 최난화 10도 시선, 요거는 수목 한계선. 이런 건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중에서 기평 문제 꽤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최난화 10도 시선 따라해봐. 수목 한계선. 20도는 나올 리가 없는 거지. 이해됐죠?
네, 그래.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알리소브의 기후 구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결국 기후는 뭐가 결정한 부분이 크냐면 기압대나 기단위의 기후를 결정한 거든. 조금 좀 넓게 해석하면 결국 제가 이거잖아. 기후 구분을 먼저 하면 위치 감각이 생긴다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 위치가 기후를 결국 결정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위치를 설명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위치가 기후 결정과 맞죠, 그죠? 따라해 보세요. 위치가 기후를 결정한다. 학생들 세계지에 지도할 때 항상 처음에요. 기후 구분할 때요.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렇게 따라하라고. 자,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위치가 기후를 결정한다. 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 자체가 알리소브를 사실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거라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세계의 기압대죠. 그게 결국은 네 개를 구분한 거지. 그러면 몇 개의 기후가 나오는 거야? 네 가지의 중심 기후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사이는요. 기압대가 계절적으로 이동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자전 때문에 그렇고 얘는 공전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면 세계 기후대는 몇 개야? 7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걸 뭐 대륙형, 해양형, 동안형, 서안형 이렇게 나는데 얘는 본질적인 건 아니야. 이거는 뭐 무시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리소브를 설사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 되는 거잖아. 알아듣죠? 네, 그래.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네. 그래서 스트랄러인데, 자, 스트랄러도 쾌펜보다 뒤에 사람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스트랄러 책인데, 사실은, 이름이 좀 다르다. 이 사람은 알란 스트랄러야. 그래서 누구냐면 교재에 있는 스트랄러의 아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기후학자였고요. 아드님도 기후학자. 아드님 살아계세요. 네, 근데 결국은 쾌펜을 못 이겨. 알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도 오래 살았죠. 참고로 공통점들이 하나 있는데 기후학자의 공통점은 다 장수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면 기후학 공부하세요. 알겠어요? 쾌펜이 몇 살까지 살았냐? 95세까지 살았어. 대단하지, 그지? 네, 그래서 쾌펜이 이 사람 물리학자예요, 원래. 기후 물리학자에서 쾌펜이 노벨상은 못 탔는데 노벨상 후보는 여러 번 올라갔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저는요, 난 쾌펜 좋아해. 왜냐하면 저런 사람이 내 지도 교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보면은 제자들 마음에 불을 잘 질러줘. 그래서 쾌펜의 제자들 다 성공했어요. 다 유명한 교수 됐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베게너란 사람이야. 쾌펜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베게너 사실 굉장히 똑똑하니까 쾌펜이 딸리는 거야. 그래서 너 우리 딸 한번 소개팅 할래? 아 진짜야.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쾌펜의 사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쾌펜보다 훨씬 일찍 죽었지. 베게너가 50살인가 밖에 아마 못 살았을 거야. 그치? 그래서 계속 불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베게너가 뭐 주장했죠? 대륙이동설 주장했잖아. 그래서 장인어른 자꾸 사람들이 제 소리 보고 막 미친놈이라 그런다고. 야 보여줘. 그랬는데 가서 보여주고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왔죠. 그래서 그건 안 좋은 건가? 제자들 마음에 불은 질렀지만 결국 그래서 자기의 아끼는 사위가 일찍 죽게 만든 범인도 사실은 쾌펜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 훌륭한 교사는 잘 가르친 교사보다도 아이들 가슴에 불을 지르는 교사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쾌펜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결국은 노벨상은 못 탔지, 그치? 왜 노벨상 얘기했냐면 노벨상 탄 사람들 공통점들이요. 오래 살았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노벨상 수요 조건 1번이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주잖아. 안 그래? 왜냐하면 죽은 사람한테 주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어떻게 뉴턴을 안 드려요? 안 그래요? 예, 여기다 평화상은 더더욱 심각해요. 예수님, 부처님, 공자 어떡할 건데, 그지? 이해됩니까? 네, 우리나라 원효대사도 사실 노벨상 평화상 탈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거야. 그래서 아무튼, 자, 결국은 못 이긴 거죠, 이제. 그래서 스텔라의 경우에는 쾌펜보다 후대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알소브 기후구분. 그러니까 결국 몇 개 나와요? 7개가 나오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중심 기후고, 어느 것이 점의 기후인지 선생님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트랄러입니다. 그래서 스트랄러는 쾌펜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일단 저위도 기후, 중위도 기후, 고위도 기후로 구분했는데 기단을 중심으로. 그래서 저위도 경우는 적도미 열대기단, 중위도는 그러면은 자 일단 고위도 때 한대 및 극기단이거든. 그럼 중위도가 바로 열대 및 한대 기단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에만 관심을 걷냐면 중위도 기후에만 관심을 뒀어요. 그래서 중위도 지역이 열고, 자, 기단들이 이동하죠, 계절적 이동. 네, 그러면 중위도 지역은 열수지 교환이 매우 활발하다 이거죠. 어차피 얘는 항상 더워, 그죠? 항상 추워. 근데 얘는
열대 기단의 영향을 맡은 시기에는 더울 거고 한대 기단의 영향을 받은 시기에는 추울 거 아니야. 그래서 관심이 중위도 쪽 열수지 교환 쪽에다 맞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시면은 자, 요 그림이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제가 조책에서 가져왔어, 그렇지? 그래서 요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번역서가 이 부분 잘 안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요거 스탈러가 세 그룹으로 나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경험적 구분하고 그러면 성의적 구분 표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자 원리 식생, 토양, 육수, 농작물도 기후차를 반영한 지리적 현상의 분포로 구분했고 얘는 기후차로 이렇게 원인 쪽에다 성인 대표가 뭐가 돼요? 기단과 기압대가 되는 거지. 이해됐나? 네. 그러면은 이쪽이 사실 뭐야? 굉장히 논리적이고 법칙적이잖아. 훨씬 가르치 편해요. 근데 실생활에 잘 안 맞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자 실용적이긴 한데 얘는 원인이 충분하지 못할 때 대표적인 뭐 있냐면 열대 몬순기후 같은 거야. 사실 원인을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얘는 하나의 원인이 결과를 그러면 하나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얘가 훨씬 더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 학자는 이쪽에 알리소브나 스트랄라면 여기는 쾌펜 그리고 트레와다는 이 사람 미국 사람이야. 알겠어요? 이 사람도 오래 썼어. 이 사람도 아마 19세기 태어나서 20세기 말까지 살았으니까 한 90살 가까이 살았을 거야. 그리고 이제 쾌펜의 마지막 제자가 루돌프 가이거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도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1980년대까지인가? 거의 이 사람도 한 90살 가까이 살았을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기후학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오래 공부해야 돼. 특히 이쪽은요. 왜냐면 기후는 한두 해 통계를 쓰는 게 아니죠. 최소 몇 년 이상의 통계를 씁니까? 30년 이상의 통계를 써야 되니까 공부 기간만 30년이 넘어가야죠. 그죠? 어떤 사람이 교수가 돼서 10년 만에 죽어버리면 이거 곤란하잖아.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성인적 구분, 그 다음에 경험적 기호, 경험적 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봤네. 됐나?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자, 페이지 3쪽으로 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쾌펜의 기후 구분, 구분 기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 네, 그럼 일단은 자, 대기후 구분이야. 그래서 쾌펜이 A, B, C, D, E 이렇게 나눴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그것보다 이 사람은 처음으로 수분 효율을 생각했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수분 기후와 그래서 이 수분 기후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거를 그냥 수목 기후로 표현했어요. 나무가 잘 자라는 기후와 그렇지 못한 기후 나눴거든. 그래서 요걸 무수목 기후라고 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수목 기후를 다시 세 개로 쪼갠 거죠. 그래서 요게 A, C, D야. 알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 A, B, C, D는 대체로 저위도 쪽으로 갈수록 A, 고위도로 갈수록 E 이렇게 나타나 이런 뜻이야. 별 뜻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A 기후는 자 최하늘 기후 가지고 나눴죠. 그래서 최하늘 기후 습하는 아까 왜 20도선 했잖아. 근데 최하늘 기후는 18도를 가지고 했죠. 이거 이상. 알겠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봐도 내가 예상되는 게 아이들 가르칠 때 야 외우라고 C8 더워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거잖아, 그제? 안 해도 돼. 알겠나? 네, 그래.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돼? 최하늘이 마이너스 3도 이상이 되는 거. 여기서부터 18도 사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기준이 경험적인 기준인 거야. 그래서 땅이 어느 온도와 비슷하게 되겠죠. 됐나? 네. 그럼 냉대 기후는 최하늘이 마이너스 3도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야? 이렇게 되면 한대 기후 구분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수목한계선 있었지. 그치? 그래서 더하기 얘는 두 개 다 봐야 돼. 그래서 최하늘이 10도 이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이거는. 알았나요? 네. 이상 미만 이런 거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딱 거기에 해당되는 수치 18도 딱 이렇게는 안 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 더 올라가게, 그지? 그래서 이상하고 미만이지, 그지? 그 다음에 하나 뭡니까? 그럼 이하하고 초과가 되는데 이 어색하잖아. 그런 거에는 마음 안 써도 돼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무수목 기후를 요걸 둘로 쪼갰잖아. 그래서 하나가 비기후고 하나가 이기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둘 다 강수량이 전반적으로 적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느 쪽이 더 적으냐면 이쪽이 더 적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요거를 자, 이 비기후의 경우는 무조건 아까 뭐였어? 기준 강수량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자, 강수량을 따지는데 이 강수량하고 최대 증발산력 알겠어요? 최대로 그 기온대에서 얼마만큼 증발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그냥 그거를 제가 증발산력이라고 할게요.
어느 게 더 큰 거야? 강수량에 비해서 이게 더. 그럼 얘는 기온의 함수죠. 기온이 높아질수록 수변기후가 되려면 더 많은 강수량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비교한 거잖아. 그럼 얘가 소우지라 하더라도요, 진짜 소우지라기보다는 이거에 비해서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상대적 소우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상대적 소우지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이걸 잘 지도해 주세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어디가 더 강수량이 적어? 남극이 강수량이 더 적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 이 기후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얘가 뭐야? 절대적 소우지가 되는 거야. 기온이 너무 낮아. 알겠어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기온 분포를 따지면 그게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죠. 남극 할 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면에서부터 고도야. 그 다음에 여기 기온이라 그러면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떻게 돼? 남극 같은 경우는 요 아래가 더 추운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기온의 연직 구조라 하잖아. 그래서 이걸 기온 정상이라 하는 거고, 아래가 더 기온이 낮은 거를 기온 역전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기온 역전이야. 찬 공기가 밑에 깔려 있고 위에가 따뜻한 공기라 그러면 대기가 불안한 거니 안정된 거니 안정 상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온이 안정돼 있어. 그러니까 기온이 낮아. 그래서 얘가 대기가 안정 상태야. 모두 이어서 증발량도 적겠죠. 그죠? 그럼 증발도 적어. 그러면 따라서 모두 적게 되는 거야. 강수도 적은 거죠. 알겠나요? 네, 그러면 요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 안 써도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한대 기후가 절대적 소우지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해되나? 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무슨 뭐 CFB다 뭐다 이렇게 그거부터 가르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일단은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기후구분에 대한 구조를 아이들한테 습득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이해 갑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 기후구분만큼은요 교사가 5개념을 만드는 거야. 이거는 진짜 아이들이 제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5개념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 탓이라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을 지도해 준 선생님이 5개념을 만들어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사실 그 케이스가 더 크다라는, 그 이유가 더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됐나? 네, 그래. 그러면은 자, 요거 펴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큰 기후 구분은 된 거죠, 그죠? 네, 그러면 1차적으로 A, B, C, D에 대해서는 했어,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2차 구분이나 3차 구분이 필요한 경우 있어. 그래서 일단은 2차 구분은 다 있어. 근데 3차 구분은요 열대 기후 없어요. 그 다음 또 뭐 더하냐? 한대 기후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고산 기후도 없어요. 그래서 3차 기후 구분은 건조, 온대, 냉대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나요? 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가르칠 때는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CFB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3차 구분은 딱 그거 하나야.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 2차 구분까지 많이 하죠, 그치? 그래서 일단은 열대 기후를 셋으로 구분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에 자 소문자로 쓰죠. F, 그다음 M, W인데 W 먼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F하고 W, M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가장 건조한 달의 강수량이 60mm 이상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보면 비가 1년 내내 고르게 오는 지역은 정말 없을 거 아닌지, 그치? 그래서 가장 건조해도 60mm 이상. 왜 60mm 잡았냐면 기온이 한 25도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강수량이 60mm 정도 내리면 그게 다 증발 가능하다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즉 기온이 높을수록 적용하는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대 기온은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한 페이지, 아래 페이지 있죠, 그렇죠? 30mm로 바뀌어 있을 거야. 그래서 평균적으로 온대 기후보다 열대 기후가 기온이 한 2배 정도 높다라는 거를, 그래서 경험적 기후 구분을 하는 거라고. 그 기준 60mm 쓰고 30mm 쓰는 이유가. 알겠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싱가포르 같은 데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열대 가면 한 11월 달쯤 가면 이런 데가 왜 대륙성 강수가 안 내리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건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열대 우림인데 아이들한테 나 그거 잘못 가르친 거야? 그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건기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어? 이해되죠? 그래서 최소 강수가 60mm야. 예, 근데 이제 두 번째야. 그럼 60mm가 안 되는 경우는 W나 M이죠. 짜증나네. 짜증나 안 나. 그지? 근데 어차피 이거 그럼 뭐냐? 이거 1차 함수야.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 뒤에 가면 내가 해놨는데 이걸 도표로 만들면 돼요. 자, 그래서 열대기후의 강수량인데요. 60mm로 해봐요. 여기 60mm. 그럼 이러면 A,
F, 스파다에서 F를 붙인 거야. 대부분은 독일어에서 온 말들이야 이게. 알겠어요? 이해됐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 기후는요, 지금 공부를 하나도, 사실 저 고등학교 때 뭐 세계지리 안 했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저절로 이거, 알겠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너무 기후, 기후에다가 마음 안 써도 돼. 오케이? 네, 그러면은 여기를 요렇게, 요거를 요런 식으로 내가 1차 함수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형태로 한 거야. 그래서 기준이 얼마냐? 잘 봐. 요 R 값이 얘가 2500을 집어넣어 봐.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25분의 2500 하면 100이 되는 거니까. 알겠나? 그러니까 여기가 2500이 오는 거야. 알겠니? 네. 그리고 여기가 그럼 1000mm가 오거든? 그래서 그거보다 B가 많을 때 AM. 요게 더 편해.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은 A, W, 즉 사바다가 되고 얘는 몬순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강수량 해봐요. 2000mm라고 해봐. 똑같은 강수량일 때 최소홀 강수량이 많으면 열대 몬순이야. 알겠어요? 반면에 최소홀 강수량이 적으면 그러면 열대 사바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 네, 그래서 최소홀 강수량이 요거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주니까 더 보기 편하지? 네, 나한테 고맙지? 네, 별로 안 고마운 것 같은데 해결됐나?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은 구분 기준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요. 그러면은 A 기후 됐어. 어차피 하나씩 다시 공부할 거야.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B 기후로 가는 거야. 그래서 B 기후에서 2차 구분은요. 자, 조심해. 여러분들 이거 답수를 내가 카톡 퀴즈 내면 이거 대문자하고 소문자하고 막 헷갈렸더라고요. 그래서 B 기후는 B도 그렇고요. 고산 기후도 그렇고요. 한대 기후는 다 뭐야? 두 번째 기준이 대문자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ET 기후, ET 아니다. ET야. 그래서 EF도 마찬가지. 그다음 고산 기후도 두 개로 쪼개는데 AH, CH 둘 다 대문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자 W 사막 기후 경우는 W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텝 기후 말 그대로 스텝 S야. 그래서 둘 다 대문자 S를 쓰는 거야. 알았어? 네. 그래서 결국 요거는 뭐냐면은, 자, 500mm, 250mm가 아니야. 그래서 어떤 그 기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에서 만약에 그거 기준에서부터 강수량이 절반 이하가 된다 그러면 그때 W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러면 자, 조금만 설명할게. 뒤로 남기자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거 봐. 뭐라고 되냐면 영강수의 70% 이상이 온난한 6개월에 내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ET 플러스 28, 여기는 ET, 그 다음에 얘는 ET 플러스 14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례를 들게. 만약에 어떤 지역에 자 연평균 15도씨야. 알겠어요? 네. 근데 얘가 주로 여름에 강수가 많이 내려. 그 다음에 하나의 경우에는 겨울에 또 강수가 많이 내리는 경우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수변규가 되려면 어느 쪽이 더 많은 강수를 요구할까요? 이쪽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 연평균 기온에다가 무엇을 더한 거냐면 28이라는 숫자를 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하나만 딱 이렇게 만약에 어떤 지역이 자, 연평균 25도씨야.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 지역의 강수량이 700mm라고 해봐. 그 다음에 여름에 주로 내려. 그러면 이것만 보면 수변기후 같은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요 기준이야. 여름철에 주로 강수가 내리면 자 요거에다 2를 곱하면 얼마야? ET 플러스 28이잖아. 그럼 얘는 50 더하기 28이 되죠. 이 수치하고 연강수량을 10으로 나눈 값이야. 그래서 요거를 R 나누기 10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야. 알겠나요? 네, 그러면 얘는 자 몇 미리 이상 내려야 되는 거야? 780mm 이상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기후는 뭐가 되는 거야? 강수량 500mm 넘어도 건조기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반면에 거꾸로 그러면은 자 연평균 15도인데 강수량이 400mm가 내려. 그러면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정립되어 있는 5개념으로 뭐야? 건조기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렇다고. 자 주로 겨울철에 내려. 남부 유럽이 그래요. 남부 유럽 가면 대부분 강수량 요 정도야. 근데 우리 뭐라 그러지? 지중해성 기후라 그러죠. 되는지 안 돼 봅시다. 그럼 겨울철 내리니까 수분을 좋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ET만. 2배만 곱해봐. 그럼 얼마니? 그럼 30이 되죠? 그럼 요거를 10으로 나눠봐. 얼마야? 300mm만 내리면 수변기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남부 유럽이 강수량이 300mm, 300 몇십 mm 되게 많아. 그래서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면 실제로 네, 그런데 그거를 건조기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구분기후. 어차피 비교과서 한 번 더 가르쳐 드릴 때 이제 이게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질문은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문맹이 되는 거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거를 설명을 해준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R이 B에서 요구하는 적절량 지금 한 게 이거야. 여기서 그럼 아까 25도에 여름에 많이 내리면 적절량이 얼마나 되는 거야? 780mm야. 그럼 얘가 사막이 되려면 그걸 둘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390mm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 적절량. 여기서는 뭐였어? 아까 적절량이 ET 값이죠. 그럼 거기다 10 곱하면 300이었죠. 그거에 대해서 반 이상이냐, 반 미만이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결됐습니까? 네, 그래. 그러면은 온대기후로 가도 될까요? 네, 그래요. 세 번째 온대기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대기후는 애들이 고등학생들로 3차 구분까지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온대기후에서도 똑같이 S, W, F가 나오거든. 그런데 자 열대기후에서 한 거랑 똑같으면 설명 안 하겠죠, 그죠? 다르다고. 일단은 자, 요 F의 기준이 얼마냐면 아까는 열대기후에서 60mm였잖아. 근데 이 지역은요. 기온이 높지 않죠, 열대기후 상대적으로. 반만 적용하자. 그래서 기준값이 뭐부터 시작했을까? 30mm부터. 그래서 여기 뭐야? 30mm 언급이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이해되나? 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아까 열대기후는요, F를요, 최소월 강수량 60mm로 했어. 그럼 온대기후도 최소월 강수량 30mm를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이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 내가 요거를 제일 나중에 했었죠. 온대기후는 F의 정의가 뭐냐면 얘도 아닌 게 F야. 알아들어? 다시 한번 온대기후는 자, 열대기후는 아까 뭐부터 했지? F를 먼저 하고 W하고 그 다음에 M을 구분했잖아, 그죠?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구분기준이 달라진 거지, 그치? 그래서 뭐부터 한다고? 얘네 두 개를 먼저 하고 이도저도 아닌 게 F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네, 그럼 S는 뭐냐면 얘가 자 여름이 건조하다 그래서 S를 붙인 거야. 그래서 가장 건조한 달이 30mm 미만이야. 그러면서 가장 수분한 달이 요거 건조한 달에 그러니까 요거야. 30mm가 그러니까 가장 수분한 달의 3분의 1보다 적어야 되는 거야. 알겠나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W의 경우에는 가장 건조할 강수량이 가장 많은 거에 10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은, 자, 북방구로 합시다. 1월달 강수량이 20mm, 온대기후 때 해당된다 해봐. 20mm 내리고, 그 다음에 7월달 강수량이 얼마일까? 190mm 내리는 거야. 누가 봐도 이거는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거라 봐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요 기준에 충족했니, 못했니? 못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결국 뭐가 되냐면 얘는 CF 기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누가 봐도 이거를 사실 뭐야?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CW라고 하고 싶잖아. 그런데 기준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기준 왜요? 그게 경험이라니까? 경험적 기후 구분이라서. 기준을 경험적으로 설정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후 구분할 때 비논리적으로 풀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C기후에서 뭐하고 뭐 한 거예요? S, W, F를 한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D기후로 가는 거야. 그러면 D기후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S, W, F는. 알겠나요? 해결됐죠? 네, 그럼 이제 2기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기후는 한대기후인데, 자, 최애 나눌 기온이 10도 미만이잖아. 네, 근데 그거를 다시 둘로 나눠가지고, 0도씨 이상의 기간이 있으면 툰드라라고 하는 거고, 아예 0도 미만이야. 남극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거는 빙석에서, 요거는 EF 빙설, 그 다음 그 위에 거는 툰드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쾌페는 고산기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자 고산기후도 예전에는 무조건 H라고만 했거든. 근데 요즘에 둘로 나누는 추세야. 그래서 사실 고산기후라고 하면은 이런 거지. 자, 첫 번째 열대지방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 그럼 밑에는 25도죠, 그렇죠? 네, 근데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기온으로 봤을 때는 이 고산기후라고 해당되는 데가 사실 온대기후에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고 열대지방의 고산기후를 AH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상 기온만 보면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언급이 없을 때는 기온만 봤을 때는 온대기후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알았어요? 따라해보자. 한번 따라. 열대고산기후는 온대기후이다. 내 말 이해되나? 근데 그럼 어떻게 구분하죠? 근데 온대기후 지역 연교차가 있겠지. 그러니까 열대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연교차가 없는 온대기후가 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 번만. 자, 열대고산기후는 연교차 없는 온대기후이다.
알겠어? 아이들 그렇게 본질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나? 네. 그러면 이제 자, 온대지방 가는 거야. 그럼 얘가 밑에가 열대기후가 아니잖아. 온대기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고산기후는 냉대나 한대기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앞의 경우에를 AH 둘 다 대문자 쓰는 거야. 뒤에 거는 CH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모두 다 한 거예요. 이러면 두 번째 기준도 다 한 거죠. 됐나? 네. 그래. 그러면은 세 번째 기준 가도 돼? 네, 세 번째 기준 가자고. 그럼 다시 앞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덜었다. 우리 뭔 안 해도 되냐면 열대기후는 안 해도 되네. 그래서 열대기후는 세 번째 기준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비기후의 경우에는 자 BW하고 BS로 구분할 수 있죠. 그죠? 하나가 더 붙는데 얘는 쉬워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연표. 그러니까 사막의 분포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알대 지역에 많을 거 생각하는데 실제로 온대 지역 이상에도 사막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뭡니까? 그렇게 덥지 않은 사막이 되겠지.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18도 넘어가는 경우를 H라고 붙이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사막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시험에 최근에 나왔었죠. 재작년에. 그리고 온대 지역에 있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대체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얘가 더 고위도에 있고 얘가 더 저위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S도 H, K 이렇게 붙이면 돼. 얘는 안 어렵네. 됐나? 네, 그래. 그러면은 자 온대기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온대하고 냉대는 자 세 번째 기후 구분이 네 가지 있어요. 그래서 소문자 A, B, C, D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세 개가 보통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최애 난월 기온이 얘가 22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여름에 덥죠? 네, 그러면 그런 경우를 A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CF 기후인데 여름이 고온 다습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름이 서늘해 그러면은 CF B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두 개는 22도가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까지만 하냐면 CFP까지만 하는 거야. 근데 더 고위도로 올라가면 더 서늘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22도는 안 되는데 1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본 거야. 그래서 1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는 기간이 많으면 B라고 붙인 거고요. 상대적으로 10도씨 이상 올라오는데 한 두세 달에서 끝날 수 있잖아. 그럼 그때는 C를 붙이는 거야. 근데 이거 두 개 다 합쳐서 사실 별명이야. 본명이 아닌데 우리가 서한해역선 기후로 그냥 이름을 붙이죠. 네, 그러면은 둘 다 얘는 뭐가 되냐면 이것도 서한해역선 기후, 이것도 서한해역선 기후라 붙이는 거야. 해결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D인데 온대기후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온대기후인데 자 끝에 세 번째가 D가 들어간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 D 기준이 최하늘이 마이너스 38도야. 아, 온대기후인데 이러면은 곤란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어, 평균.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38도라 그러면 진짜 추운 걸로 하면 그 밑으로 더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왜 마이너스 38도로 붙였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어.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음펜바 효과라고 혹시 들어봤니? 음펜바? 음바페는 아는데, 그죠? 근데 음펜바 사람 이름이거든. 아프리카의 그 탄자니안가 하는 소년이야. 그래서 얘가 뭐를 발견했냐면 여러분들 혹시 중고등학교 때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과학 시간에 뜨거운 물하고 얼음물을 얼리잖아. 어느 게 먼저 오는지 알아요? 뜨거운 물이 그러니까 뜨거운 물하고 얼음물이라고 했니? 뜨거운 물과 찬물을 얼리면 뜨거운 물이 더 먼저 얼어. 그거를 발견했어. 알겠어?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겨울철에 그러니까 시베리아 같은 데야.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추운 데가 우리가 뭐 오이메아콘, 뭐 베르얀스크 이런 데 얘기하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마이너스 71. 뭐 얼마까지 떨어갔어. 근데 이건 기록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평상시에 안 떨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평상시에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우리나라가 올해 추웠죠. 올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진 적 있지 않았니? 그러니까 우리 이것까진 가잖아. 보통 그럼 우리가 영하 15도인 날 그때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오이마콘이나 베르얀스크 기후를 검색하세요. 그 얼마 나오냐? 여기에다 약 40도 빼면 돼요. 위치상 우리 대륙 동안 쪽에서 그러면 그날 마이너스 55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매년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자 얘네들도 겨울방학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때 기다려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략 요 정도 가면 겨울방학 하는 거야. 알겠어요? 마이너스 38도 정도. 그래서 애들이 겨울방학 할 때쯤, 겨울방학 기간이 거의 그때쯤이래. 그래서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엄마 뜨거운 물 좀 끓여줘 뭐하게. 그래서 갖고 나와서 공중에다 확 뿌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눈으로 바뀌는 온도가 대략 마이너스 38도 그 정도 되는 거래요.
이해돼요? 그래서 애들 방학 때쯤 되면 너도 나도 해서 그러면 그래서 나 언제 방학하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그 온도야 이게. 이해되나? 그래서 얘는 뭐에만 있는 거야? 냉대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자 C 기후에서의 3차 구분 기준하고요. D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D는 없죠. D는 말 그대로 D 기후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D 기후에만 DWD든 또는 DFD든 이렇게 나오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 기후하고 그 다음에 고산 기후는 3차 구분이 없잖아. 그래서 그건 따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어디 공부한 거예요? 3쪽을 우리 다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되셨나요? 네, 그리고 4쪽도 다 한 거네. 네, 4쪽도 다 했네. 네, 근데 조심할 거 하나만 얘기할게. 자, 아까 그러면 다시 열대기후로 가서 우리가 F 기후하고 W 기후 이런 식으로 또는 우리가 뭐 열대에서는 S를 안 쓰지만은 만약 C 기후인데 W다 S다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요게 보통 얘가 뭐예? 윈터 드라이, 그다음 서머 드라이 요거서 온 거거든. 근데 이 윈터나 서머의 개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온대 기후는 상관없어. 온대 기후는 어차피 여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온이 더 높을 거 아니야. 근데 열대 기후는 꼭 그렇지 않아. 열대 기후는요, 여름이 꼭 기온이 높은 게 아니에요. 즉 북반구에 있다고 하면 자 7, 8월이 최난원이 돼야 될 것 같잖아. 실제로 꼭 그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이때 자 W나 S는 뭐로 쓰는 것이 안전하냐면 낮 길이가 긴 시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특히 열대 기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열대 기후 그걸 잘못 해석하면 기온이 높은 걸 여름으로 보잖아. 그럼 AS 기후가 존재하지 않죠. 아까 AS 열대 기후 존재하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존재하지 않는 기후를 우리가 언급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로 해야 돼요? 낮 길이가 긴 기간으로. 알겠나? 실제로도 그래. 그래서 뒤에 우리 사바나 기후에서 가르쳐 드리겠지만, 자, 사바나 기후 경우에 북반구 사바나잖아. 그러면 7, 8월이 제일 더워야 될 것 같잖아. 근데 7, 8월 우기가 형성이 되면 우기 때는요,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쏘면 대기 투명도로 하거든. 대기 투명도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어떻게 돼? 알베도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기온 상세 효과가 발생해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건기 때가 더 덥거든. 네, 그러면은 대체로 4월 달이나 5월 달이 이때가 최고 기온이 나타나는 거야.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자 W나 S라고 할 때 요거를 기온으로 생각하지 말고 낮 길이가 긴 기간. 알겠어요? 네, 그럼 그게 뭐가 되지? 저기 북반구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뭐 4월에서 9월이 될 거고, 그죠? 네, 그런 남반구는 반대가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 네, 그래서 거기에 2차 구분을 제가 밑줄 쳐놨을걸요? W에다 해놨는데 태양고도가 낮은 시기에 건기가 있음 이런 뜻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기온 아님이라고 써주세요. 이해됩니까? 네, 그럼 태양고도가 낮은 시기는 낮 길이가 짧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알아듣나? 네, 그래. 그 다음에 CED에서 2차적 구분도 다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후구분 다 됐으니까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수정된 궤펜의 기후구분. 요것만 계산해 봅시다. 몇 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열대기후 몇 가지 나오는 거야? 3가지지. 그 다음에 고등학생도 열대기후는 3가지 그대로 다 배워요. 좀 과하다는 생각 들어. 나는 고등학교 가서에는 2개만 했으면 좋겠어요. 열대랑 그냥 사바나, 우림이랑 사바나만. 그 다음에 고등학생 이거 2개 배우죠? 네, 여러분은 이미 시험에 4가지 출제가 됐어. 해야 돼. 그래서 자, 계산해볼게요. 2개, 그 다음 4개. 그 다음 C기후는 어떻게 돼요? C기후도 7가지가 나오지. 그쵸? D기후 제일 많이 나온다. D기후는 8가지야. 근데 8가지 다 안 해도 돼. 그래서 이따가 하겠지만 8가지까지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E기후가 2가지가 나오지.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로 돼 있지만 이거 이제 2개로 구분하는 추세잖아. 그럼 총 몇 가지 나오니? 6, 그 다음에 요거는 15,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네. 네, 얼마야? 네, 25가 나오니? 아, 3개구나. 쏘리. 네, 어쩐 이상하더라. 그래서 26가지가 나와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됐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잠깐 조금 쉬었다 갈까요? 네, 그럼 좀 쉬었다 그러면 다시 열대기후부터 하나 순서대로 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